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2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반감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다들 이제 추측이 무성한데요. 지금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매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2,500달러를 전망한다라는 전망도 있고,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데 2만 달러를 또 전망한다. 뭐 전망의 수치는 되게 다양한데요. 그런 이제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근거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도 뭐 좋게 보는 그런 전망들이 있긴 한데 리플이 XRP가 지금 곧 25%의 랠리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나나 해서 대부분 요즘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그 알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CEO 미국의 지불 솔루션 도입에 환영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서클 CEO 자산 토큰화 2년 내에 대중화를 전망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블랙록이 이 블록체인 지원 중국 대형 은행들과 합자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들 잠시 후에 같이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시세부터 확인을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대 8,632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제 등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아래쪽으로 잠깐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또 8,800달러 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살짝 떨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중간의 가격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이 방향성이 이제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잡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상승폭,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상승폭에 비해서 조정이 아주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이동평균선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21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왜 21주 이동평균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자, 21주 이동평균선은 왜 중요하게 보냐면, 과거의 패턴을 보면, 계속 이 불장에서 이 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던 게 이 21주 이동평균선입니다. 보시면은 몇 번의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그 패턴들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항에 맞았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하락세에서는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을 했고 이 상승한 불장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했던 게 이 21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래서 21주 이동평균선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 작년 후반에 이게 깨져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서 굉장히 실망감도 컸고 이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세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들이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 살짝 반등이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이 블록체인 지원 정책에 따라서 상승폭이 크게 나왔다가 여기서 또 저항을 맞죠. 그리고 21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또 떨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아래쪽에서 힘을 모아서 다시 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21주 이동평균선을 지금 뚫고 올라온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추세가 이제 과거에 이
지지를 받았던 위쪽으로 지금 올라오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보자면 이런 형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21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마감을 해서 지지를 받는 형태가 지금 완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과거에 21주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그 패턴처럼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위쪽에서 이제 자리를 지켜준다면 더욱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기대치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전망인데요. 지금 오이시브 요리 같은 경우는 그 8,750달러 선을 이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를 아직 깨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격대를 깨고 올라가게 된다면 두 번째 이제 추가 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추가 상승세가 나온다면 8,950달러 선이 목표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강력한 그 저항선이 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를 추가 목표 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 체리슨의 분석인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 그 상승과 등락을 이제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8,638달러 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라인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200일 EMA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첫 번째 올라가고, 두 번째에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브의 그 12개월 전망인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전망을 했던 겁니다. 2019년 10월 30일 날 전망을 했던 전망치인데, 우연하게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 추세를 한번 예측하는데 참고용으로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12개월의 전망치입니다. 비트코인 12개월. 작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망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리어큐뮬레이션 구간이라고 해서 이 매집 단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앞에 지금 3월 정도까지 계속 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가격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조정이 한번 나오고 다시 위쪽으로 모아지는 형태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걸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한번 더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세가 크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조금 유사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우선 상승세가 있고 조정세가 한번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조정세의 폭이 조금 더 깊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려갔다가 그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형태.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오는 형태, 그리고 가격이 위쪽에서 이제 모아지는 형태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만 간다면 추가적인 이 모양이 이와 비슷하게 완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만약 계속 된다면 추가적인 위쪽으로 상승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는 건데, 이 흐름들이 안정적으로 위쪽에서만 머물러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흐름들이 과연 이렇게만 이제 흘러갈 수 있을지는 장담은 못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패턴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고하기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필브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은 이 50주 이동평균선,
그리고 100주 이동 평균선에 이제 골든 크로스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를 이후에 지금 50주 이동 평균선의 그 상승 방향에 맞추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나갈 것을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죠, 지금. 자, 그리고 지금 누냐 비즈니스의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인데, 누냐 비즈니스는 비트코인의 시장이 이전 두 번의 시장 사이클에서 반감기로부터 120일,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파라볼릭 랠리를 보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전 가격 급등을 점쳤었는데 실제 지난 2012년 1차 반감기 전 4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달러에서 14달러 선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2016년도 2차 반감기 전 4개월간도 432달러에서 700달러로 가격이 포물선을 그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차 반감기 때가 조금 더 상승세가 크게 나왔었고, 상승세가 크게 나온 것만큼 또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가격 시나리오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암호화폐 분석 업체들 여러 가지, 펀드 스트랩 같은 경우는 2020년 암호화폐 전망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이 100%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진행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가 아직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보고서를 내놓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캐피털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 이후 채굴 비용이 높아지고 난이도가 상승할 것이고, 이는 더 높은 채굴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채굴 수익에 반영해서 가격대를 전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더리움은 현재 단기적인 가격 전망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입니다, 정말. 그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해서 이 어깨 두 개와 지금 머리가 완성이 된 상태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154달러 선 정도, 156달러 선이 이 지지선을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 조정이 살짝 나오고 가격이 이제 여기에서 반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66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에 대한 가격 전망도 있는데요. 리플도 뭐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 상승세가 뭐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기사들이 리플의 그 우호적인 기사들도 꽤 많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플이 최근에 35%의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약세 추세를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크립토 뉴드 같은 경우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립토 올프 같은 경우는 리플이 지난 7개월 동안 가격 움직임을 제약했던 하락 쐐기형 패턴을 결정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 리플의 가격은 조만간 25%가량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음 목표치가 지금 0.30419달러 정도를 지금 전망치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 웨지형 패턴을 깨고 올라가는 형태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비트페이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XRP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XRP 보유자는 해당 기프트 카드를 통해서 아마존, 버거킹 등 다양한 소매점과 레스토랑에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 서비스는 미국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비트페이라는 업체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처리하고 있고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에 작년 10월 XRP 결제 지원을 시작한 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전망들 지금 이제 갤럭시 BTC가 이제 전망을 한 건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은 2년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다음 주에 강세 신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월은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는 한 달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현재 가격보다 400% 오른 850달러로 진입할 수 있는 파라볼릭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저는 보이는 게 아직까지 트렌드가 완전히 깨고 올라가는 큰 흐름들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월등하게 지금 이제 상승한 건 아닌데 트렌드가 살짝 깨지긴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근데 이게 이제 무조건 급등의 양상으로 진행이 될지는 추가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힘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주면 어,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더리움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확실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더리움이 따라 움직이는 형태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더리움만의 상승 그 장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리프레시요 미국 지불 솔루션 도입에 환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첫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 국경간 지불 솔루션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고 미국이 리플과 같은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리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 기사가 나온 건데요.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국경 간 지불 시장의 새로운 발전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는 소매 및 비즈니스를 위한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환영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 장관이 문호 씨는 연설하는 동안 리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머니그램의 예를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을 언급한 게 아니라 이제 머니그램을 예로 든 거예요. 또 최근에 몇몇 글로벌 은행들도 차세대 결제 기술을 채택하고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머니그램 같은 그런 국경 간 결제 서비스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뭐 지원하는 혜택까지 있다면 아무래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머니그램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리플에서 이제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XRP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줬다라는 건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브레이드 게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이걸 이제 게재를 한 거예요. 자기 트위터에다가 게재를 하면서 이 인터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코멘트를 남겼죠. 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결제 기업 서클의 CEO인 제레미 레어가 이분도 이제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토큰화 기술을 이용한 자산의 증권화가 2에서 3년 내에 현실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레미 얼레어는 지금 MIT 미디어랩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수석인 네하 나룰라와 함께 토큰화를 통한 유동자산의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유동자산은 가치 손실 없이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의 정의와 목적을 설명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서 토큰화 기술로 부동산, 주식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을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관련된 내용들은 당연히 도전을 받겠지만 이 표준을 수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토큰화 자산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뭐 주식, 기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가에서 미래 수확물까지 토큰화해서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산들이 실제 토큰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이게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보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저도 이제 자산의 토큰화는 이거는 막기 어려운 현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산들이 이제 디지털화 되는 세상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토큰화가 그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블랙록이 블록체인 지원 중국 대형은행과 합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 운용사인 골드만삭스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중국 자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가운데 대형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는 중국 은행들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골드만삭스와 블랙록 테마섹이 중국 내 독자적인 자산 운용사 설립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운용 자산 기준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 공상은행과 자산 운용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지분 51%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4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블랙록과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도 중국 건설은행과 다른 자산운용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60%까지 취득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금융자본이 이제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이런 이제 자본시장에 열려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새로운 또 형태의 그 뭐 자산시장의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100% 외국인 소유의 선물 생명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100% 외국인 소유의 뮤추얼펀드 설립 및 외국인 중국 자산 운용사 매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증권사 지분 제한이 또 폐지가 되고요. 트럼프의 뭐 압박이 아니라 이제 그 전부터 뭔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차츰 이 중국의 금융에 대한 그 폐쇄했던 문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이런 은행들과 같이 이제 금융적인 업무들을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합자가 일어날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비트코인 네트워크 트랜잭션이 2.5조 달러로 집계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글로브가 지금 내놓은 건데요. 코인 매트릭스 데이터 역시 지난해 비트코인 네트워크 트랜잭션이 2.5조 달러라는 수치를 확인해
주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2019년 하루 거래량이 대개 50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100억 달러, 심지어 200억 달러인 날도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이 흐름들이 굉장히 큰 그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소액 결제보다는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이 트랜잭션에 큰 영향을 준 건데 그만큼 큰 자금들이 많이 어, 교환이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면 이런 자금의 흐름들 어, 이 트랜잭션 규모는 앞으로는 더 확장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추천하는 나오는 암호화폐들을 모두 구매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